이 시간에는 1차식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자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식들을 나타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죠.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식을 만들면 곱하기 뿐만 아니라 뭐 더하기도 들어가죠.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a 곱하기 b 뭐 나누기 5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누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또 빼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빼기 빼기 뭐 x 나누기 y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더하기 3. 선생님 지금 식이 굉장히 길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식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식들, 이런 기호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호를 생략하기로 했습니까? 네, 곱셈 기호를 생략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이거를 어때요?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곱하기 생략하면 이 곱하기와 이 곱하기는 안 써요. 그런데 곱셈만 있을 때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데, 그러면 2분의 1하고 3을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고, 그러면 2분의 3 하고 x가 남는데 우리가 숫자를 앞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3x 이렇게 써줍니다. 2분의 3x. 그리고 더하기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2분의 3 곱하기 x와 같으니까 결국 이거 똑같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5가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는 어때요? 뭘로 고쳐요 항상? 네,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를 취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니까 곱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5분의 1로. 그러면 여기서 곱할 때 분모끼리 곱하고 얘네들은 다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러면 4, 5, 20분의 자, 3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문자가 이렇게 쓰면 알파벳 순서대로 3 a, b 뭐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죠.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거듭 제곱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빼기 생각 안 하니까 빼기 써주고, 이거 역시 나누기도 어때요? 곱하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분수꼴로 바로 나타내도 되죠. 이것은. 그래서 y분의 x. 실제로 이것은 어때요? 이렇게 x 나누기 y라는 거는 x 곱하기 뭐 같은 거예요. 이것은 곱하기 y분의 1하고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홀로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에 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곱셈을 다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식 기호 중에서는 곱셈하고 나눗셈 기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다 생략되고 덧셈하고 뺄셈 기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생기죠. 이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얘들이 그냥 이렇게 그룹을 이루죠.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덩어리처럼 뭉쳐 있잖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곱셈 기호가 생략돼서 그런 거죠. 곱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나 이런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자로 덩어리 항자를 써가지고 얘네들 항이라고 불러요. 항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기죠. 이것도 덩어리죠. 덩어리. 그 다음에 이것도 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 덩어리 항자를 써서 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나 문자에 뭘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곱으로만. 그쵸? 곱으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1번. 오늘 이 용어들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금방 뭐라 했어? 이런 덩어리들. 수나 문자의 뭘로만 이루어진?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것을 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항. 이 한자로 덩어리 항자예요. 예를 들면 뭐 법률 제1항, 제2항 뭐 이렇게 할 때 그 항이에요. 덩어리 항자. 덩어리가 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구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들 중에서는 보면 이렇게 문자가 끼어 있는데 얘는 숫자만 돼 있죠. 이렇게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들이 있어요. 이것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항. 자, 수로만 이루어진 항. 수로만 이루어진 항. 이것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상수항. 상수항에 벌써 수가 이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보면은 여기 수로만 이루어진 항에 이게 상수항이죠. 상수항.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식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3 더하기 뭐 y 곱하기 4 이러면 이거 간단히 해서 이제 뭐라고 쓸까요? 3x 더하기 뭐 4y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x의 3배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x가 3개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x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이 숫자를 세는 걸 개수한다 그래요. 개수에. 그래서 x의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앞에 있는 수를. 그래서 x의 개수는 3. 그럼 y의 개수는 얼마? 4.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는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라고 하셔야 돼요. 2분의 3. 알겠죠?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거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 문자의 개수에. 개수라는 말. 한번. 자,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것은 그 문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수한다 그래가지고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그 문자의 개수라 그래요. 개수. 그 문자의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수를 개수가 여의예요. 여의. 뭐뭐의 개자가 아니고요. 개수한다. 개수로만 잘 알아두세요. y의 개수는 4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식을 쓰다 보면 이런 덩어리들이 여러 개들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 더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항이라고 부르고요. 항들이 여러 개 더해지면요 어때요? 그거를 다항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이상, 이건 2개고 이거는 몇 개예요? 항이? 4개죠. 4개. 하나 이상의, 그래서 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항식 이렇게 부릅니다. 다항식. 자,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면 이거를 항이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항식이라 그래요. 다항식. 됐습니까? 지금 4가지 말 나왔죠. 이런 것도 다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부는 전부 다 어때요?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게 다항식이고, 그런데 때로는 다항식들 중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자 봐요. 4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된 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4a 제곱이라고 쓰죠. 이게 덩어리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홑 단자를 써서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단항식. 그러니까 다항식 중에 단항식이 있는 거죠. 자, 5번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5번. 자,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거를 홑 단자를 써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말할 때 합을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항을 말할 때도 2분의 3x, 그 다음에 20분의 3ab, 얘는 마이너스 y분의 x라고 부르셔야 돼요. 항을. 그 다음에 더하기 3. 네,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엔 항이 이거 이 4개가 더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 하나 또 설명해 볼게요.
각각 더해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4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7. 그럼 이건 항이 몇 개예요? 덩어리가 3개죠? 3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항을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x제곱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5y 하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더해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 식은 이거랑 이거랑 이것이 더해져 있는 거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럼 이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수로만 이러냐. 그거까지. 여기까지 지금 5가지 지금 명호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항, 상수항, 계수, 단홍식, 단항식. 요 영어를 정확히 하시고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앞으로 한 3개만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다 되는 겁니다. 일단 지워볼게요. 한번. 이동식이어가지고요. 이게 칠판이라고 움직여요. 지워볼게요. 힘을 줘서 지워야 되는데 힘을 주니까 뒤로 밀려나네요. 자, 여기까지요. 힘 지우고요. 자,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방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이렇게 5가지 용어를 공부를 해봤죠. 우리가 수학에 사용해야 될 용어, 사용하는 말, 용어를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5 곱하기 y 더하기 뭐 10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곱셈 생략하고 어떻게 쓰죠? 이거를? 그렇죠. 3x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10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 어때요? 항은 3x 제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 하나 하고 플러스 10하고 이렇게 항이 3개예요. 네. 이 3개가 합쳐진 다항식이죠. 그런데 이 각각 항들을 들여다보면 문자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항의 차수라고 불러요. 항의 차수. 항의 차수. 자, 그러면 이 항은 어때요? 문자가 x가 몇 개 곱해졌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2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의 차수는 2. 이 항의 차수는 문자가 y 하나 곱해져 있죠. 그래서 1. 여기는 없으니까 0이죠. 0차죠. 상수항은 이렇게 그 각 항에 곱해져 있는 지금 6번 이어서 한번 써봅시다. 6번. 각 항에 각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 그 개수 이거를 갖다가 그 항의 뭐예요? 차수라고 불러요. 차수. 그러니까 차수라는 말이 2가지가 나와요. 항의 차수도 나오고요. 또 다른 의미의 차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다항식 항이 많다 보니까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0차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들이 합쳐졌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수예요? 얼마예요? 2죠. 그거를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다항식의 차수가 또 있어요. 7번. 자,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차수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해요. 이거는 다항식의 차수다. 다항식의 차수다. 다항식의 차수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뭐냐면 어때요? 차수가 1인 다항식. 그러니까 1차식이라 그래요. 그거를 1차식.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제일 높은 게 2니까 2차식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면
1차식이 되려면 제일 높은 게 1차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5 곱하기 x 더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x 더하기 7이면 이게 1차고 이게 0차잖아요. 그럼 제일 높은 건 1차니까 얘는 1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1인 그 다항식의 차수가 1인 다항식 이거를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차수가 1인 다항식 차수가 1인 다항식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1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금방 이런 거 5x 더하기 7 같은 거 있었고 또 a로 하면은 3a 더하기 8 이것도 1차식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y 빼기 1 이런 거 다 1차식이죠. 그 다음에 또 뭐 0.2x 0.2x만 있어도 1차식이 돼요. 상수항은 없어도 되잖아요. 높은 게 1차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1차식이다. 이렇게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5번하고 이어서 6, 7, 8번까지 오늘 이 8개의 말 뜻을 정확하게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식의 뜻. 자, 오늘 처음에 선생님 시작할 때 1차식의 뜻에 대해 알아본다고 했는데 1차식이란 뭡니까? 네, 차수가 1인 다항식 이렇게 말하면 되죠. 차수는 뭔데? 차수는 두 가지가 있어. 항의 차수도 있고 다항식 차수도 있는데 그 각각 항에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가 그게 항의 차수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해. 그런데 그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1차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